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학의 기초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직전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본 겁니다. 자, 근데 남은 문제가 뭐냐? 자, 남은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에서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자, 이겁니다.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가격이 지금 하락했죠.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200원에서 100원으로. 그러면 수요량이 10개에서 40개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증가했습니다. 그 경우에 가격 탄력성. 자, 그런데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수요량이 40개에서 10개로 수요량은 감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동일한 재화고, 동일한 재화. 뭐 예를 들면 뭐 TV, 뭐 또는 뭐 자동차와 같이 동일한 재화인데 동일한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이렇게 단 한 가지의 수요 곡선이 나와 있겠죠. 동일한 재화인데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데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진 경우, 그래서 가격이 처음에 200원이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20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개였는데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0개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량이 40개로 늘어난 경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이렇게 올랐더니 수요량이 40개에서 10개로 이렇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거 언뜻 생각하면 동일한 재화고 동일한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든지 가격 탄력성은 똑같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르게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보면 자, 200원일 때는 10개였고 가격이 떨어져서 100원이 되니까 수요량이 40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 기준점이 어디냐? 원래 기준점은 여기인 거예요. 그죠? 현재 가격은 200원. 그리고 수요량은 10개. 이게 기준점인 겁니다. 이게 현재 거니까. 자,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밑에는 분모는 뭐가 나옵니까? 가격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자, 원래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얼마만큼? 100원만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수요량은 원래 수요량이 10개였어요. 그러니까 10개가 기준이죠. 10개였는데 10개에서 40개로 30개만큼 수요량이 증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면 얼마냐? 가격 탄력성은 0.5분의 3이기 때문에 구해보면 이제 6.0 이렇게 나옵니다. 6이 나와요. 6.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동일한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100원 처음에 시작이 얼마였냐? 100원이었어요. 100원일 때 수요량이 40개였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격이 200원으로 올랐더니 수요량이 10개로 줄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기준이 어디예요? 100원하고 40개. 여기가 기준점인 거예요. 그죠? 현재 가격과 수량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가 되니까 동일한 수요 곡선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면 분모는 자, 가격이 원래 100원이었어요.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죠. 그 다음에 수요량은 원래 40개였어요. 원래 40개였어요. 근데 40개에서 10개로 줄었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분모는
1. 여기 이제 퍼센트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표시했는데 곱하기 100%가 되면 이거 이제 100%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자는 0.75. 요거는 퍼센트로 하면 75%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1분의 0.75예요. 그래서 0.75가 나옵니다. 자,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했는데 처음에 기준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앞에 요 부분이 기준이 됐을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밑에 여기 이 점이 기준이 됐을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75, 1보다도 더 작게 나온 거예요. 다르게 나오네요. 어떤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정반대로 영 다르게 숫자가 나오더라.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수요 곡선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게 계산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수요 곡선이라도 가격 수준, 즉 기준점이 어느 점인가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강의를 드렸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대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기준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는 이러한 문제를 놔두면 안 되겠죠.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중간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 중간점 공식으로 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가격 변화 전후의 수요량의 합 나누기 2.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폭 나누기 가격 변화 전후의 가격의 합 나누기 2 분의 가격의 변화폭.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분자고 이 부분이 분모예요. 분모.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지?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문제는 뭐였냐? 기준점이 여기였을 때, 그리고 기준점이 여기였을 때 가격 탄력성이 영 다르게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그 문제는 그 문제였는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냐? 결국은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동일한 기준점을 적용하자 이거예요. 동일한 기준점을. 그래서 동일한 기준점을 어떻게 적용하냐? 자, 가격의 경우에는 결국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지든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든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평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평균을 적용한다. 가격의 평균 얼마입니까? 가격의 평균 100원과 200원의 평균 100원 더하기 200원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150원이에요. 이제 기준을 뭘로 한다? 15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량은 10개에서 40개로 증가를 하거나 또는 40개에서 10개로 감소를 하거나 간에 그 중간 10개와 40개의 중간은 몇 개냐? 10개 나누기 40개 나누기 2 하면 25개가 그 중간입니다. 이제는 기준을 뭘로 하느냐? 150원, 가격은 150원, 수요량은 25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밑에 분모는 원래 가격 변화율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격 변화율을 계산할 때 결국은 기준을 뭘로 하느냐? 10개나 4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25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는 이제 가격 변화율이니까 가격 쪽을 먼저 봐야죠. 그죠? 자, 기준 200원이나 여기 200원이나 100원, 200원이나 1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가격 15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150원을 기준으로 한다. 자, 1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든 2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지든 그 변화의 폭은 어쨌든 1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겁니다.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10개를 기준으로 할 때나 4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25개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개 분의 어쨌든 수요량은 10개에서 4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폭은 40개와 10개의 차이 30개가 변화폭이 되는 거죠. 결국은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가격 탄력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40개와 10개의 차이, 200원과 100원의 차이 요거는 같아요.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탄력성하고 비교해보면 요거는 어차피 요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모가 이제 100원이나 2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15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고, 요 분모는 10개나 40개가 기준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25개를 그냥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중간점에 있는 기준점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25개와 150원으로.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기준점이 이제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비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자, 탄력성 계산하면 0.67분의 1.2 해서 1.79 이렇게 나옵니다. 1.79. 자, 그래서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1.79 중간점 공식으로 계산한 1.79 이렇게 계산하면 이 동일한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어떤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더라도 중간점 공식을 사용하면 이 경우에는 1.7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중간점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중간점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중간점 공식을 뭐 사용해서 뭐 계산하라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중간점 공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중간점 공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는데, 이제 우리가 앞선 바로 직전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TV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중간점 공식을 모를 때 그냥 순수하게 가격 탄력성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한 거였어요. 자, 그 예제인데 똑같은 예제입니다. TV의 가격은 10만 원, 자동차 가격은 100만 원. 자,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TV와 자동차 가격은 모두 2만 원만큼 상승했다.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2만 원이다 이겁니다. 가격 변화의 폭이. 그다음에 TV와 자동차 모두 수요량은 100개에서 90개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변화의 폭은 10개입니다. 10개. 자, TV와 자동차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때는 이제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탄력성을 구해 볼 텐데, 자, 가격의 경우에는 자, TV의 경우에 원래 10만 원이었고 2만 원 상승하면 12만 원 되겠죠. 그럼 이 중간점은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11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V의 경우에는 가격의 중간점 1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래 가격은 100만 원, 그다음에 상승한 가격은 10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점의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101만 원이 중간점의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10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가격에서는 자동차는. 근데 수요량은 모두 90개와 100개 사이죠. 그래서 이 중간점은 몇 개? 95개. 수요량의 경우에는 이제는 기준점이 어디다? 중간점인 95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 요거를 딱 기준점, 중간점을 계산을 먼저 해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V 가격의 변화율 계산해 보면, 자, 기준점은 11만 원이다. 중간점이죠. 그리고 12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 2만 원. 계산해 보면, 자, 18.2% 이렇게 나옵니다. TV 수요량의 변화율은, 자, 이제 95개가 기준이 되겠죠. 자, 90개와 100개의 차이.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10.5% 나옵니다. 자, 그러면 TV의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인데 중간점 공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8.2% 가격 변화율 분의 10.5% 가격 변화율.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는 이제 사실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TV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나오냐? 중간점 공식으로 했을 때 0.58 이렇게 계산됩니다. 0.58.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격의 기준점은 이제 101만 원이 되는 거죠. 중간점이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는 102만 원과 100만 원에서 가격의 변화는 2만 원이 가격의 변화입니다. 101만 원 분의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100% 하면 2% 이렇게 나오고요. 자동차 수요량의 변화율은, 자, 95개가 이제 기준이 되고 90개와 100개의 차이 10개입니다. 그죠? 95개 분의 10개 곱하기 100% 하면 10.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의 가격 탄력성은 역시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계산하면 2% 분의 10.5% 해서 5.25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점 공식으로 했을 때 가격 탄력성 구하면 5.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중간점 공식을 통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특히 이제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요 곡선, 특히 이제 직선일 때 그 직선상의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는가에 따라 탄력성이 다르게 나오는, 자, 그런 문제점이 이제 해결되었다. 중간점 공식을 통해서. 자,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되는 요인이 뭔가?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자, 먼저 대체재의 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재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재화에서 뭔가 조금 가격의 변화가 있거나 하면 금방 다른 재화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이 재화는 가격 탄력성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체재의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하면 금방 이 가격 이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저거 쓰지 뭐 하고 다른 걸로 옮겨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화는 수요량이 뚝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도가 커진다. 다른 재화의 선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화 분류 범위.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대체재의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재화의 분류 범위는, 자, 재화를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 시장을 정의할수록 대체재의 수가 커집니다. 재화를 세분화해서 시장을 정의할수록 대체재의 수가 커진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따 설명 다시 할게요. 자, 대체재 수가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재화로 옮겨갈 수가 있다. 다른 재화 선택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한 것은 재화의 분류 범위를 세분화한다는 것은 재화 분류 범위를 점점점 이제 더 세밀하게 작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화를 세분화해서 시장을 정의한다. 그러면 분류 범위를 작게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세분화하면 탄력성은 커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잘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화 분류 범위를 그냥 전자제품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자, 전자제품 중에서 또 TV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자제품을 더 분류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TV, 그리고 그 TV 중에서도 삼성 TV냐 LG TV냐 이렇게 재화의 분류 범위를 점점 작게 세밀하게 재화를 분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TV, LG TV 그러면은 삼성 TV의 가격이 오르면 금방 사람들은 LG TV로 갈아타기 때문에 삼성 TV의 가격 탄력도는 커지겠죠. 당연히. LG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LG TV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재화를 그냥 뭉뚱그려서 전자제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TV 중에서도 삼성 TV, LG TV 이런 식으로 재화를 더 세분화해서 시장을 정의할수록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수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가격 탄력도가 커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재냐, 사치재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또 달라진다. 즉, 쌀과 전기 이런 필수재는 비싸진다고 해서 갑자기 밥을 적게 먹고, 전기가 비싸진다고 해서 갑자기 전기를 막 안 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쌀과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럼 불평불만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갑자기 수요량 자체를 줄이기는 힘들어요. 그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래서 가격 탄력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재는. 자, 그리고 그게 아닌 사치재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자동차라든가 뭐 보석이라든가 뭐와 같은 것들은 가격이 조금만 변동해도 이게 나한테 필수적으로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가격 탄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 비중이 클수록 가격 탄력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가계 소비 지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계에서 소비하는 그 지출액 중에서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거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부담스럽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왜? 안 그래도 우리 집에서 지금 월급 가지고 지출하는 비중이 안 그래도 커. 그런데 거기서 가격이 더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걸 더 올라서 이걸 더 주고 이걸 하기에는, 지출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간의 장단. 자, 가격이 변화할 때 가게가 이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격이 변화한다고 해서 소비가 바로 즉각적으로 그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변화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가격이 변화한 것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그 인식한 바에 따라서 자기의 지출을 줄이고 수요를 줄이는 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측정을 하면 그게 다 잡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하면 그게 미처 안 잡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냐? 긴 시간 동안 수요를 측정할수록 그게 모두 다 측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길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량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한마디로 수요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모두 다 잡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더 크게 잡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출액의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참고 자료도 역시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